지난 가을 그대가 보내준 편지 봉투에 꽃씨를 받아 넣었지요. 눈 내리는 겨울밤에 책상 선반 구석에서 봉투 안에 꽃씨들이 소곤소곤 속삭이는 소리에 몸을 뒤채며 봄을 기다렸지요. 첫 봄비가 내리고 그대가 보내준 편지를 다시 읽으며 봉투에 간직해온 꽃씨를 심어요. 내가 여기 태어나 지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꽃과 나무 그리고 그대이죠.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원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꽃과 향기를 내어주고 한 생애의 결실을 이 작은 꽃씨에 담아 긴 겨울날을 우리 함께 걸어왔지요. 좋지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오고 좋지 않은 자들이 봄을 밟고 와도 눈 녹은 땅에 꽃씨를 심어요. 지구에서 보낸 한 생의 길에서 곱고 선한 걸음으로 꽃을 피워온 그대, 사랑이 많아서 슬픔이 많았지요. 사랑이 많아서 상처도 많았지요. 그래도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오고 어려움이 많은 마음에 좋은 날이 오고 눈 녹은 땅에 씨 뿌려가는 걸음마다 봄이 걸어오네요. 꽃이 걸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추억의 음악사진관 정태식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는 시인 박노해의 꽃씨를 심어요 였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여름철을 방불케 하는 폭우가 있었고 북미 대륙에는 엄청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난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를 봄비라 해야 할지요? 지구과학을 전공하는 계명대 김해동 교수에 따르면 금년에는 봄이 더욱 빨리 찾아올 것이라네요. 그리고 봄이 빨리 시작되면서 여름 날씨도 빨리 경험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4월이면 더위를 체감할 것이고 여름 같은 날이 4월에서 11월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 봄과 가을이 짧아져서 선선한 날이 귀해진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기후위기의 시대에도 우리는 꽃씨를 뿌려야겠지요. 물론 꽃씨를 뿌리는 시기도 앞당겨지지만 말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새로 개국한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추억의 음악 사진관은 주제, 리듬,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 시와 같은 프로입니다. 추억은 지난 날을 생각하게 하고 음악은 리듬으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사진과는 그림처럼 지난 나흘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서 먼저 음악을 하나 듣고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최은옥의 빗물인데요. 같이 듣겠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네. 옷깃을 세워주면서 우산을
시간을 바쳐준 사람 오늘도 잊지 못하고 피 속을 혼자서 가네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고 쓸쓸하게 내리는 빗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네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고 쓸쓸하게 내리는 빗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물관 수의 관장 이경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초대 손님을 오셨는데 제가 잠깐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숙 관장은 미술을 전공하셨고 조형예술학 박사이십니다. 대구광역시 박물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자수와 한복에도 조예가 깊어 자수 관련 저서도 여러 편 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 수의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추억의 음악사진관 네 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이 추억의 음악사진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 제목도 너무 좋았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 기억에 각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추억의 음악사진관의 음악을 고르면서 제 옛날을 다시 반추해보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지능력 중에서 반추라는 이 회상 기억은 우리의 기억을 강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거든요. 그래서 이 추억의 음악사진관을 듣는다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과거의 추억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이 인지능력 회상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미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 치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극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 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현실적으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일깨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은 현재 동구 주민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곧 동구 주민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박물관을 동구 불로동에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저는 동구에 오는 것이 소원이긴 하지만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박물관 수를 잠깐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박물관 수는 제가 오랜 그 꿈이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전송할 수 있을까 싶어서 박물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현재 14년에 되었습니다. 수라는 게 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수를 그 수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자자가 이 바늘을 꼽는다 할 때 그 네. 자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네. 이 선생님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네, 본래는 태어나기는 청도에서 태어났지만 예. 그 이후로 쭉 대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대구 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물관 수는 어디에 있어요? 현재는 수성구 범어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어동.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생님이 선곡한 노래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들으신 최은옥의 빗물을 우리가 들었는데 최은옥은 1976년에 이 노래를 가지고 데뷔하였네요. 이 곡을 좋아하는 음악으로 선정하셨는데 왜 이 노래를 선택하셨는지요? 제가 학창 시절에 청도의 할머니 집을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시골 풍경을 담은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어느 날 그 남부정류장에서 탄 버스에서 들려오는 그 빗물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때 그 감동이 늘 가슴속 여운으로 남아 있어서 이 노래를 봄 되면 꼭 한 번씩 들어보고 합니다. 그때는 청도 가는 버스가 남부정류장에서 네. 탔나 보죠?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곡을 들을까요? 다음으로는 양현의 일곱송이 수소나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양희은의 일곱송이 수소나를 듣겠습니다. 그 맑은 시냇 물 따라 내 마음도 흐르네. 가난한 이 마음을 당신께 드리리. 황금빛 수성화 일곱송이로 I may not have a mansion, I haven't any land, not even a paper dollar to crinkle in my hand, but I can show you morning on 1,000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7 daffodils. I do not have a fortune to buy you pretty things, but I can weave you moonbeams for necklaces and rings, and I can show you morning on 1,000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7 daffodils. 긴 하루 어느덧 가고 황혼이 물들면 집 찾아 돌아가는 작은 새들 보며 조용한 이 노래를 당신께 드리리. 황금빛 수선
양희은의 일곱송이 수선화를 들으셨습니다. 양희은의 1971년 데뷔 앨범에서 나온 곡입니다. 그리고 애국 노래를 번안한 곡이지요. 원래 원곡은 미국 포크 그룹 브라더스 4의 세븐 데포딜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영어 가사도 나오지요. 그리고 이 노래는 앞서 들으신 빗물 노래에 비해 아주 밝고 맑은 느낌을 주는데요. 어디가 좋아서 이 노래를 선택하셨는지요? 네. 추억의 노래를, 이렇게 선곡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천천히 그 어린 시절 또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았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 노래의 밝고 맑은 느낌이 청춘의 시절에 굉장히 제게 희망적 메시지를 준 것 같았어요. 특히 그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에 보면은 뭐 데미안이라든지 그리고 수레바퀴 밑에서라든지 그런 그 헤르만 헤세의 글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 헤세의 봄이라고 하는 수필에 보면 헤세 자신이 직접 그린 수선화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수선화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 그 아픈 청춘의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선화를 굉장히 이 노래를 많이 즐겨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 이 노란색이라는 이 단어 중에 보면은 가사에서 황금빛 일곱송이 수선화라는 이 말이 주는 그 힘, 그런 강한 생명력이 굉장히 그 청춘에 암울했던 그런 시기에 희망을 준 것 같아요. 특히 그냥 뭐 노란색, 우리가 떠오르는 개나리 노란색, 영춘화의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이라고 말하는 뭐 호레지아꽃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노란색이라고 하면 그냥 따뜻한 느낌, 햇살의 느낌이 들지만 여기에 황금빛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굉장히 강렬한 생명의 힘을 주는 것 같아서 이 가사를 굉장히 제가 좋아했고 또 봄이면 수선화를 사러 동구로 많이 왔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네,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수선화 하면은 흰색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수선화가 황금색인가요? 흰색도 있고, 흰색도 네네, 있고. 예. 워즈워드 시에도 보면 황금빛 물결 이렇게, 네, 그게 많이 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수선화 시를 쓰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 읽었던 박노해 씨도 수선화에 대한 시들이 굉장히 여러 편 쓰셨고, 또 우리 대구에 그 정호성 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정호성 씨의 수선화에게라는 시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시가 됐죠. 많은 분들이 낭송하는 시로. 과거 선생님의 그 추억 속의 동구는 어땠습니까? 동구는 제가 다니던 학교랑 가까이 있어서 이제 기말 시험을 튼다든지 뭐 중간고사를 마쳤다든지 혹은 마음이 조금 우울한 날에 2,000원을 들고 동구 화훼단지를 오면 그 마음껏 꽃을 구경할 수 있었고 또 특히 겨울이 지난 봄날에는 네, 호레지아도 2,000원 그리고 수선화 한 포기는 1,000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돈의 가치가 이렇게 예쁜 생명을 사는데 2,000원, 1,000원이라는 그 행복감이 굉장히 커서 지금도 동구 화훼시장을 이렇게 자주 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희 낙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하신 동구 화훼지구는 저 공항 근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거기 화훼지구가 있었거든요. 이 동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동구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반은 시골, 반은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면은 그 앞쪽에서는 공장 냄새가 나고 또 뒤쪽 창문을 열으면은 농촌의 거름 냄새가 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도시화되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그랬지요. 잘 알겠습니다. 네, 동구에는 연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건 네. 맞아요. 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고르신 곡도 과거의 동구를 떠오르게 한다고 하셨는데
공명이 무엇입니까? 네, 개여울입니다. 아, 정미조의 개여울. 네네네. 예. 1972년 김소월의 시에 작곡가 이희목이 노래를 만들어서 정미조가 이 노래를 가지고 데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미조의 노래를 포함해서 먼저 들으신 노래 모두 다 가수들의 데뷔곡이네요. 네, 어떻게. 예, 아주 데뷔곡을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전부 70년대 노래입니다. 네. 최은옥의 빗물은 76년, 양희은의 일곱송이 수선화는 71년, 그리고 정미조의 개여울은 72년. 정말 오늘 이 선생님의 선곡은 우리를 70년대의 추억에 푹 빠지게 하는군요. 정미조의 개요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요? 네. 정미조의 노래의 가사도 김소월의 시인 것처럼 김소월의 시인은 굉장히 그 시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개여울이라고 했을 때 이 여자를 제가 붙인 이유를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천천히 느리게 흐르면서 휘몰아가는 곳이 있는 것을 여울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 개여울이라는 말이 우리가 경상도에서는 주로 개울가에 가서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시에서는 그 개여울이라는 그 단어에서 어떤 그 시냇가의 풍경이 굉장히 정겹게 느껴졌거든요. 늘 우리 그 농촌 시골 마을의 가장 중요한 풍경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시냇가의 풍경이 아닐까 저는 그걸 생각하고, 또 어린 시절에도 특히 이 시냇가에는 여러 곳의 장소로 활용된 것 같은데, 특히 빨래하는 그 할머니들의 하얀 그 빨래가 이 물결에 쓸려 내려가고 또 다듬이라고 하죠. 이렇게 방망이로 두드리고 하는 소리와 함께 굉장히 깨끗하고 밝고 맑으면서 그런 그 환한 모습으로 우리 전통의 어떤 한 장면이 늘 이 시냇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여울이라는 노래를 우리 민족이 가진 그런 정서와 함께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울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선생님은 전공이 미술이시죠? 네네. 그 미술에서도 뭐 동양화, 서양화, 네, 동양화입니다. 예, 동양화를 하시다 보니까는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좀 전에 그 노래 소개하기 전에 그 전통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양화 하다가 뭐 그림을 그리시다가 자수 또 그 한복 이건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같은 동양 문화라도 어떻게 글로 넘어가시게 된 그 계기가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한국화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제 한국적 소재를 찾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문화의 한국적 전통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자꾸 이제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수라는 것을 선택하게 됐는데 특히 다른 유물과 달리 여기는 화려한 색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색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유물들을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처음에는 그 아름다운 조형 때문에 반했지만 조금씩 그 자수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삶의 이야기를 또 풀어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검은 머리 풀어 술을 놓다라는 책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검은 머리 풀어 술을 놓다. 검은 머리 풀어 술을 놓다. 이거 머리카락으로 술을 놓다는 얘기는 아니죠? 실제로 머리카락으로 술을 놓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검은색이 필요할 때 사람이 머리를 수놓을 때 네. 실제 머리카락을 뽑아서 술을 놓기도 했죠.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검은 머리라는 말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정신 그런 것들을 수에 아로 새겼다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박물관도 운영하시는데 그 상당히 이제 과거 지향적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AI 시대고 챗 GPT가 나오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를 어떻게 연결하실런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저희들 박물관의 슬로건은 전통이 미래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박물관 한켠에 써놓고 있거든요. 저 전통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는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하나의 그 정신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통해서 미래로 가져가야 될 많은 지금 한류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결국은 옛 유산으로부터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 유산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재 속에 묻어둔 불을 알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는 그 알불을 잘 재 속에서 도닥 끓여야만이 또 불꽃을 피울 많은 새로운 한류 콘텐츠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켜가는 이름이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바깥에서 우리가 나눈 얘기인데 챗 로봇의 그 쪽두리예요, 족두리예요. 적들이 예, 족두리를 넣으면은 뭐 이상한 그 소매가 나오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은 챗 로봇이 그 기능을 잘 못하네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유산을 잘 지키는 것이 미래로 가져가는 거라고 이때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이런 AI 시대에는 실제로 우리가 버선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양말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현실은 결국은 가상현실에서 우리의 문화가 전달되거나 연결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미래로 가져갈 수 있는 전통은 극단적으로는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교육을 시켜야겠죠. 콘텐츠를 개방하고 또 그 콘텐츠를 계속 인터넷이나 이런 AI한테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문화가 미래로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음 고르신 곡이
서른 즈음인데 그때 시작하셨으면은 아주 더 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뭐 아직도 젊으시니까는 그런 그 많은 작업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같이 듣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는
1994년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이 선생님도 30쯤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30점이 됐었고요. 이 노래의 곡들이 어떤 그 당시의 삶의 어떤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일 청춘과 이별한다는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청춘과 이별할 때. 네. 그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네. 그렇죠.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무렵이기 때문에 한 여자로서 나의 자아를 성취하고 싶었던 화가가 꿈이었던 저의 삶이 이제 어머니로서의 삶으로 전환을 맞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청춘의 시간이 끝났다는 그런 그 마음이 이 노래에 와닿았고, 네. 근데 그러면 이 선생님의 그 젊으실 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동양화가. 네. 네. 그런데 어머니가 되시면서 네. 이경숙이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누구 엄마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청춘이 사라지는군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시집 하나가 이제 그 최영미 시인의 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시집을 샀죠. 같은 맥락인데 비슷한 시기에 이 노래와 이제 그 시집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 제목에서도 그래 이제 나의 삶은 끝이고 나는 이제 어머니로서의 삶이 네,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 노래와 이 시집의 제목이 너무 와닿았었거든요. 아까 전에 정 교수님께서 30에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로서의 삶을 자각하게 되면서 아이를 안고 생각한 게 내가 이 아이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비록 생물학적인 어머니지만 뭘 가르쳐야 되나? 굉장히 체험적인 그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한국 전통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 문화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것은 사회적인 어머니로서의 그 중요한 털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는 정말 우리 문화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꿈꾸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네. 그러면 30쯤에가 청춘의 끝이 아니고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미래 세대의 전통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무를 느끼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열게 해준 아주 김광석의 노래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우리의 전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제가 사회적 어머니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전통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로 그 공동체 의식의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복이나 색동이나 또는 이 바느질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함께 엮여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사회적 어머니 하시니까는 사회적 아버지도 있어야 되겠네요. 네. 네. 제가 전공이 사회학인데 그 사회적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네요, 오늘. 다음으로는 패티킴의 어떤 노래를 선택하셨어요? 초우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것도 봄비하고 관계되네요. 네. 초우라는 게 첫 번째 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첫 번째 비는 봄비인데 요즘 그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 시점에 아주 적절한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비에 젖어 우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방금 들으신 노래는 패티킴의 초우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초우를 그 봄에 내리는 첫 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초를 풀초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초우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장사를 지낸 뒤 처음 지내는 제사가 초우라고 하네요. 근데 이 노래가 이제 박춘석 작사 작곡 노래인데 지료균 선생님이 세상을 뜨고 나서 패티킴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장사를 지낸 뒤 처음 지내는 제사의 의미도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은 왜 선곡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본래 그 그림은 잘 그렸어요. 어리석을 때부터. 그래서 뭐 상을 늘 많이 받아오고 해서 그 온벽에 상장을 이렇게 돌리기도 했는데 음악은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딸에게 재능이 있으신 줄 알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네. 그리고 이제 풍금 나중에 또 풍금을 이렇게 또 사서 배우기도 할 때 초우라든지 또 근해라든지 이런 가곡들을 또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쳐주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럼 네. 피아노도 좀 치신다는 얘기네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네. 그래도 그 음악을 하는 분이 그림도 잘 그리고 아까 그 우리가 그 개요를 들은 네네. 그 정미조 선생이 네, 화가셨죠. 그 화가이면서 노래도 네, 잘하시고 네네. 또 미술 교수이시고 네. 선생님도 그런 재능이 네.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부모님이 소원이셨고 저는 전혀 음악에는 재능이 없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했지만. 네. 그래도 어렸을 때 그 네. 피아노도 네. 가르쳐 주시고 또 올겐드 풍금 네, 옛날에 풍금. 우리 초등학교 때 풍금이라 그랬지요. 네. 그 풍금이 우리 초등학교 때 그 학교에 2대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 시간마다 그 남학생들이 가서 풍금을 들고 교실로 와서 선생님이 이제 반주하면서 노래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면 또 같이 이제 교무실에 갖다 놓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그 정도면 집안이 좀 잘 사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았다기보다 부모님의 교육열이 네 제가 6살 때 뭐 버스를 태워서 네 피아노 선생님께 보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 생각해도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 열정의 마음에 네 효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아버님에게 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드리고 싶은 노래, 바로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인데요. 늘 이렇게 많은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어떤 시점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니까 이 노래로 대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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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어렵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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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어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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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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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날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있네.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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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인데 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고르신 노래는 우리 가곡으로 금수연의 그네입니다. 세모시 옥색치마 금방 물린 저댕기가 창공을 쳐나가 구름속에 이 곡은 1948년 한국 가곡 발표회 여기에서 소개된 노래로 교과서에 실려 있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가곡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곡의 작사가가 금수연 선생의 장모이신 소설가 김말봉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 보면은 세모시 옥색치마 이게 나오는데 이게 선생님의 그 전공하고 굉장히 그 연관성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린 시절 풍금으로 이 곡을 치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이 노랫말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박물관을 하면서 지켜보면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잘 표현한 가곡이 있을까. 그 노랫말에 나오는 그 단어들도 옥색치마, 금박을 물린 그 저고리의 어떤 깃 이런 댕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그 노래 속에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복이 가진 어떤 의미들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 얼굴을 지키는 그 부분에는 꼭 동전을 답니다. 하얀 동전을 어렸을 때 할머니가 꼭 저에게 달아라고 시킨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동정? 예, 동정. 예. 그래서 그 동전을 희게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은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얼이라고 하는 정신은 곧고 정직하게
지키는 그런 숨은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치마폭이 넓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의복 속에 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복이 굉장히 한류 문화 콘텐츠로서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 아름다움을 우리의 정신과 함께 잘 지켜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네, 이 곡을 청취자분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의 공동체 방송국 개국을 맞아 축하하면서 추억의 음악사진관 네 번째 초대 손님으로 박물관 수의 관장 이경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동구 공동체 라디오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이 자주 하는 일이 아니어서 너무 긴장했는데 지금 하면 할수록 매우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이게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그 주민들의 삶도 훨씬 더 풍요롭고 서로 간의 어떤 위로와 또 따뜻한 공감의 시간들이 이 동구의 큰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이 청취자분들도 많은 행복을 이 라디오를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올 한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특히 진행자 정 교수님께서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음악 사진관이었습니다. 기술과 편집에 김영희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저는 정태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